93번째 주중현입니다. 류학이 맹자의 주연의 도화영 강산이 6월 25일 방영을 시작했습니다. 얼음 멜로의 치적 느낌도 한 스푼 담겨 있어 예상보다 더 흥미롭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살짝 무겁고 어두운 듯 하다가 이내 유쾌한 장면도 등장해서 시청자와의 밀당도 제대로 하고 있다는 도화영 강산입니다. 현재 위티비에서 시청이 가능하며 국내 저작권은 채널차이나에서 확보했습니다. 방금 보신 도화영 강산과 관련하여 조로사 진위정의 허와요한 관련 논란이 있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조로사의 소속사는 도화영 강산의 투자사 중 한 곳이라고 하는데요. 도화영 강산 방영에 맞춰 소속사는 1만 개의 단체 관람권을 구매하여 홍보에 힘을 실어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조로사 팬들의 분노를 촉발하는 매개체가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조로사의 팬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소속사는 지금까지 조로사 본인의 작품에는 한 번도 이런 단체 관람을 지원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팬들은 조로사의 드라마 허와요한이 방영할 때는 관람권을 얼마나 지원할 것이냐라고 물었고 소속사에서는 이미 조치함이라고만 남겨 팬들은 됐고 이따위로 할 거면 조로사에 계약해지나 조치해라 라며 분노했다고 합니다. 한 기사에서는 조로사가 현재 소속사와 계약 해지를 진행 중이라는 소문이 퍼졌다며 7월 방영 예정이었던 허와요한이 편성에서 빠지고 9월로 미뤄졌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6월 27일 상하이에서 개최된 제30회 백옥란상이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여자 주연상은 산원한만시의 배우 숭자가 수상했는데 이와 관련하여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숭자라는 배우가 수상한 데에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고 주최 측의 농간에 팬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개막 전부터 심사위원들은 백옥란상도 이제 젊은 배우들에게도 기회를 주고자 한다며 여러 차례 방향성을 제시했었고 이후 매개적고사의 유역비, 국색방화의 양질을 선봉에 세우며 홍보에 이용만 하고 결국 시상식 자체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데에 분노한 것이라고 합니다. 유역비는 시상식에 참석할 예정으로 이미 의상과 스타일링까지 다 마친 상태였으나 출발 직전에 자신이 수상자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불참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일부에서는 유역비에게 질타를 보내기도 하지만 시상식의 홍보에 이용당했기에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도 이해가 간다는 반응도 다수라고 합니다. 양쯔는 여자 주연상을 수상하지는 못했지만 백옥란상 해외 홍보대사 영예를 수여받았습니다. 지난 23일 텐센트 신작 홍보 행사에 참석했던 추곡의 두 주연 배우 장릉혁과 전희미는 함께 레드카펫에 등장했지만 두 사람은 각자 걷고 서로를 잘 쳐다보지 않는 등 냉랭한 분위기를 자아냈다고 합니다. 추곡 촬영 당시 두 배우는 주연 순위를 두고 논쟁이 있었으며 이후 각 매니지먼트 사이에서 사적인 감정적 다툼도 있었고 제작 자원을 두고 경쟁하는 경우가 잦았다고 합니다. 다수는 그때의 앙금이 아직 풀리지 않은 것 같다고 이야기했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이런 모습 역시 홍보를 위한 설정일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고 계신 작품 경연여3 컨셉 포스터가 공개되었습니다. 포스터에는 장혁윤이 손으로 숫자 3을 나타내는 제스처를 하고 있으며 그 옆에는 연연은 끝나지 않고 함께 하나의 꿈을 이루다 마지막 전투에 막이 오른다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위너 데이터로 알아보는 드라마 순위입니다. 5위는 점유율 7.3%의 송일용 류아우춘 주연의 칠근심간입니다. 4위는 점유율 8.9%의 류학이 맹자의 주연의 도화영 강산입니다. 3위는 점유율 10.3%의 백록 증순이의 임강선입니다. 2위는 점유율 15.5%의 이일동 류은영의 석원일몽입니다. 1위는 점유율 15.8%의 장혁 이광결 장은주연의 미스터리 범죄물 이법지명입니다. 탑5의 텐센트 2편, 아이치 2편, 유쿠 1편으로 고른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조로사 진위정의 허와요한이 새로운 예고편을 공개했습니다. 새로운 예고편에서는 고등학생 시절을 연기하는 화장기 없는 조로사의 모습, 순간순간 변하는 눈빛 연기 등이 등장하며 작품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새로운 예고편 공개와 동시에 곧 방영 예정이라는 소식이 들리며 탑공에서도 관련하여 별도 영상을 만들기도 했었는데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허와요한 방영은 다시 불투명해진 상황으로 보인다는 기사가 다수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어삼 장묘희 주연의 작품 요제 단편 에피소드 섭소천편에 특별 출연한 송조화 소식입니다. 이 에피소드에서 송조화는 흑화되기 전과 후의 모습을 모두 연기하는데 흑화되기 전 흰색 의상을 입은 송조화의 모습이 공개되면서 선녀 느낌이 난다며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요제는 기이한 이야기들을 담은 고전소설 요제지희를 새롭게 각색한 작품으로 총 6편의 옴니버스 단막극 형식으로 구성되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장묘희와 상하삼은 이 모든 에피소드 단편을 관통하는 중심인물로 등장하며 각 에피소드마다 다른 주인공들과 함께 활약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일동 류은영 주연의 석원일몽이
6월 26일 아이치이에서 방영을 시작했습니다. 주인공이 책 속으로 들어가는 설정의 이 작품은 초반 유쾌한 상황들이 등장하면서 가볍게 시청할 수 있다는 호평을 받으며 방영 중에 있습니다. 등장하는 인물들의 비주얼 조합 또한 최강이라서 술술 빠진다는 서건일몽의 국내 저작권은 KT에서 확보했습니다. 조로사와 주의견의 협연 카더라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 작품은 호선위라는 작품으로 이 작품의 제작사는 과거 조로사와 사시처나 신은 등을 함께했던 곳이라서 긍정적으로 일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기사는 전했습니다. 조로사가 나이 많은 배우가 아닌 또래 배우와 고장극을 찍을 수도 있다는 소식은 팬들에게도 일단 희소식이라고 합니다. 우중자 커플 맹자이와 이윤혜의 두 번째 협연이 확정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상공주라는 작품에서 만난다는 소식에 구중자의 팬들은 환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구중자로 두 배우 모두 입지가 상당히 높아져 또 누가 1번 주연이 될 것이냐를 두고 팬덤 간의 설전이 오고 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맹자이의 팬들은 여성 중심극이니 당연히 여주가 1번이다. 이윤혜의 팬들은 적어도 공동주연은 되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고 합니다. 위유 암양래에서 만났던 왕성월과 저우예가 새로운 작품 행지만에서 만날 예정이라는 카더라가 있었습니다. 우정 스튜디오 제작으로 왕성월은 이미 남주로 확정, 저우예가 여주로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우정은 본인 소속사 배우인 자오칭을 주인공으로 투입시키고 싶은데 인지도가 낮아 제작 플랫폼인 텐센트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여주 캐스팅에 난항을 겪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우정은 왕성월을 1번 주인공, 저우예를 2번 주연으로 올리려고 하는데 저우예 측에서는 최소 공동주연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전 작품 위유 암양래에서는 저우예가 1번, 왕성월이 2번 주연이었다고 합니다. 샤오장과 주우동이 작업에 들어간 새로운 작품 첩보상불봉정의 모습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1948년 민국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으로 샤오장과 주우동의 새로운 모습을 만나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극중 샤오장은 유학파 출신의 멋쟁이 도련님이지만 실제로는 국방부에 잠입한 공산당 정보원을 연기하며 주우동은 수학 천재로 고관 암살을 계획하는 인물을 연기한다고 합니다. 장릉혁 왕초연의 민국시대 배경의 신작 드라마 저일 초가와의 포스팅이 공개되었습니다. 자타공인 비주얼 커플인 두 사람이기에 그만큼 화제가 되었는데요. 제작진은 SNS를 통해 장릉혁이 1번 주연, 왕초연이 2번 주연이라고 공식 발표를 했는데 이에 왕초연의 팬들이 즉시 반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왕초연의 소속사 사무실과 왕초연 본인도 주연 순위에 대해서 별다른 언급이 없어 촬영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국색방화의 시즌2 금수방화의 새로운 예고편이 공개되었습니다. 예고편에는 양쯔와 리시엔의 이별 장면이 등장하기도 하고 더욱 잔인해진 모습의 위철명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7월 방영 예정이라는 금수방화는 여름방학 황금시간대 최대 기대작 중 한 편입니다. 리시엔과 송치엔의 협연 카더라 소식도 있었습니다. 거론된 작품은 상판이 화시간장기래라는 작품의 로맨스 드라마로 이 이야기는 시간과 치유에 관한 사랑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작품은 시간 속에서 서로를 다시 만나는 두 사람의 성장과 감정을 담아내며 따뜻한 위로를 전할 것으로 기대되는 작품입니다. 국내 저작권 및 OTT 소식입니다. 송일용 안젤라 베이비 주연의 상사령이 7월 2일 중화TV를 통해 방영을 시작합니다. 현관에서 시작한 로맨스 맛집 상사령은 거짓과 진실이 얽힌 운명의 심리전, 금기된 사랑 앞에 선 두 남녀의 애절한 로맨스로 중화TV 방영과 동시에 티빙에서도 곧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왕한우 왕이원의 치드게가 7월 5일 채널 차이나에서 방영을 시작합니다. 80년대생 남녀가 베이징에서 보내는 평범하면서도 서사적인 사랑 이야기 치드게. 그들의 평범한 사랑의 기록이 18년 후 00년대생의 젊은 남녀에게 발견되는 이야기를 그리는 구성의 로맨스 드라마입니다. 왕가희 감독의 첫 TV 드라마 번화가 7월 7일 SBS 필에서 공개됩니다. 왕가희 감독 특유의 미학이 드라마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날 것임을 예고한 번화는 1990년대 상하이를 배경으로 후거, 당원, 신지뢰 등의 배우들의 연기 차력쇼가 펼쳐지는 작품으로 중국 현지 방영 당시 상당히 화제가 되었던 작품입니다. 류아기 맹자의 주연의 도하영 강산의 저작권을 채널 차이나에서 확보했습니다. 이 작품은 기국의 좌상 신제야와 북원국의 화친공주 강도와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정적의 모함으로 인해 화친을 강요당한 두 사람은 각자의 속셈과 교활함을 이용해 치열한 두뇌 싸움을 벌이고 이후 사랑에 빠지게 되는 이야기를 그립니다. 이일동 류은영의 서관일몽의 저작권을 KT에서 확보했습니다. 서관일몽은 책 속으로 들어간 여자 주인공의 고군분투와 좌충우돌 우당탕탕 스토리와 궁정암투를 적절히 섞은 작품입니다. 93번째 주중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